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지펀드의 억만장자 출신인 폴 튜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강세장이 아무래도 폭발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대규모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폭발을 일으킬 만한 모든 요소가 갖춰졌다. 주가가 큰 폭으로 가기 전에 그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갈 상승 예상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튜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기 추측으로는 모든 요소가 어떤 종류의 폭발을 일으킬 만큼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닷컴 버블이 가장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던 때 그때하고 비슷하다. 즉 1999년도 후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10월 달과 같은 상황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2000년도 3월 10일까지 한 5개월 후에 적어도 일단 2배 정도 일단은 이제 가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2배가 뛰었다는 겁니다. 5개월 동안에 뛴 것이 거의 한 84.5%가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일단은 5분의 4가 하락한 후에 2002년도에 아무래도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한 지금 이제 바닥을 찍었던 것이 한 3년 동안 그렇고 흘러내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직도 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 현재 모습에 있고, 자, 막판에 불꽃이 가장 일단 아름답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블은 보이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버블이 될 때는 완전한 것들이 일단 갖춰져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갖춰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버블을 내려면 멀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폴 튜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존슨의 생각을 본다면 과거 강세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뿌리를 두고 봤을 때 시장의 급등락이 많다는 거죠. 많이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도달하기 전에 상승 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한 12개월 동안에 큰 폭의 일단 막판으로 불꽃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타이밍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시장의 정점을 본다면은 99년보다도 훨씬 더 폭발적일 수가 있다. 자, 그 이유를 본다면 90년대 후반에는 연준이 금리의 인상을 준비하고 있었고 연방정부는 예산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을 본다면 금리 인하에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정부는 일단은 예산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쳐서 설탕 러시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말해서 계속해서 돈을 뿌리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더 많이 유동성으로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실적 플러스 유동성까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러시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투자자들은 레버리지에 노출이라든지 전기금 부채라든지 레버리지의 상장지수 펀드 같은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점에 임박했음을 시작하고 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식의 강세장의 끝이 코앞에 다가왔다고는 생각지를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완전한 투기 모드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려면은 더 많은 개인 투자가들, 더 많은 기관들이 일단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 자, 그럴 때가 지금 고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지펀드의 베테랑은 금을 소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 이런 것들,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지금 포모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가속화하는 그 랠리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자기가 못 잡았으니까 잡으려고 계속해서 일단은 지금 주가 자체가 매수를 한다는 거겠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런 포모가 계속 조금씩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고, 막판에 가서 큰 포모가 들어올 때, 자, 그때 개인들이란지 이런 사람들이 왕창 들어갈 때, 자, 그때가 지금 고점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약간씩 일단 지금 그런 조짐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애벌코어 ISI 있죠. 이런 기관이죠. 하우스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줄리안 임마뉴얼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버블 시나리오에서 2026년도까지 9천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한 30%까지 높아지지 않겠는가. 원래는 목표가를 갖다가 7,750으로 유지를 했는데 9천까지 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EALBO 있죠. 이거는 Equity Acceleration, 자본의 가속화를 통해서 남의 돈을 차입한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바이아웃 통해서. 자, 그러한 강세장 지속의 핵심 자체가 자본시장의 가속화 이런 징후를 갖다가 강화하고 있다. 약간 레버리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버블이 갈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일단 가장 크게 나타나야 아무래도 버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마진 데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신용을 너무 많이 쓸 때 개인들이, 그때가 버블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일드 스프레드 있죠. 스프레드 일단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질 때, 즉 정크 본드를 갖다 많이 살 때, 자, 그럴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IPO 같은 거 있죠.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올 때. 자, 그 다음 또 뭐 M&A라든지 이런 것들일 때, 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보통 보면 이런 것들이 자금이 많이 쏠리면서 아무래도 버블 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에 할 때는 버블이냐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보통 한
100밀리언 정도 있죠. 요거 자체가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 2025년도가 지금 46밖에는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46밀리언. 그래서 평균 가치도 안 오고 있죠. 그래서 버블이 올 때는 1999년처럼 388밀리언. 자, 그때 돈으로 이 정도니까 뭐 지금 더 하겠죠.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260밀리언. 그 이상은 돼야만이 버블이 온다는 거지. 지금 이거 가지고는 버블이 택도 없는 이야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블이 온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충격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오픈AI 자체가 AMD에다 투자하겠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뛰었죠.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비베가리아는 지금 이제 AMD의 목표가를 일단 $200에서 $250로 인상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오픈AI 있죠. 얘가 일단 터치하는 것마다 주가가 지금 다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라클이 있었죠. 오라클 주가가 엄청나게 뛰면서 갔습니다. 오픈AI 때문에.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AMD 이런 것들도, 그 다음 또 오클로도 있죠. 이런 것들 전력업 회사. 그래서 지금 얘가 만지는 것마다 주가가 다 뛰고 있다. 결론은 지금 오픈AI가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수익을 갖다 창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빚만 지면서 캐펙스만 늘리고 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때, 자, 그러면서 깨질 때가 지금 이제 버블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 얘가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한다. 자, 그렇다면 버블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번에 일단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40만 개에서 50만 개 정도의 AMD의 MI450의 GPU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가와트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목표가를 갖다가 높이 올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평균 단가 있죠. Averaging Selling Price 이런 것들도 엔비디아의 힐로스의 렉스케일 구현의 일부로서 네트워킹 컨텐츠에 따라서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래도 평균 단가도 올라간다면은 아무 이런 것들 통해서 더 많이 일단은 지금 현재 단가 자체가 올라간다. 매출의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오픈 AI 거래가 AMD의 올해 초에 성공했던 다른 중동 주권 거래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점진적이다. 이거보다도 더 많이 지금 현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AI의 수요 자체가 2030년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55기가와트의 새로운 컴퓨팅 용량을 필요로 하면서 2조 8천억 달러의 지출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30기가와트를 추가하면서 그 중에 1.4 트릴리언 자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아직도 지금 AI가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캐펙스에 투자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지금 오픈 AI가 자체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된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가고 있는데, 특별히 AI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데이터 센터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 그 다음 두 번째가 일단 컴퓨터 능력입니다. 자, 컴퓨터 능력이 있어야만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능력, GPU가 필요하다. 그래서 AMD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지분 투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데이터 센터가 또 가장 중요하겠죠.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거 하려면은 아무래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마련할 수밖에 그런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알고리즘까지 있는데, 자, 중요한 것 자체를 본다면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고 있느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들이 구글, 마소, 아마존, 메타, 자, 이런 애들 있죠. 오라클 마찬가지고 2027년도까지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누구 때문에? 오픈 AI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매출만 일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데서는 거의다가 약간씩의 지금 이제 이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만약에 이익이 없이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지출만 있다면은 큰 문제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시간은 2027년도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보는 관점은 2020년도에 버블이 와서 이렇게 끝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서 2027년도에 가서 그때 결판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그렇다면 정말로 2020년도가 주가 자체가 완전히 뭉개지느냐.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게 또 조금 의문스럽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미드텀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중간 선거 때 트럼프 자체가 시장이 망가지면은 미드텀 끝나면서 자기도 정치 생명도 끝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붕괴되기를 보고 있지 않는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굿뉴스다 이러면서 헐리데이 시즌에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도 없고 스탁 마켓 자체가 계속해서 히트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적인 수치를 갖다 갈아치우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인데 지금도 왓츠아웃 하고 있는데 2026년도 가면 더 많이 일단은 지금 이제 보지 않겠냐는 거겠죠. 스탁 마켓 자체를. 그래서 시장 자체가 2026년도에도 크게 일단은 붕괴되면서 나락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조금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2027년도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보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주가가 45%나 더 오를 수 있다. 즉 말해서 275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현재 주가가 한 180달러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약세론이 틀렸다.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로 본다면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AI가 더욱더 발전함에 따라서 자율주행 이런 것들의 기기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서 컴퓨터 성능은 급격히 증가될 것이다. 컴퓨터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지니까 당연히 일단 GPU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경쟁 환경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갖다가 지속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픈AI가 1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를 공격적으로 계획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 간의 투자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광범위한 집단의 AI 투자를 갖다 확대하면서 2030년도까지 AI 컴퓨팅이라든지 네트워킹 시장의 규모를 2조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죠. 오픈AI와 AMD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아무래도 AMD 자체가 칩을 배치하면서 AMD 주식을 최대 1억 6천만 주 정도 매수하기로 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만큼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GPU 자체가. 자, 그것이 첫 번째 이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엔비디아 비판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번에 일단 엔비디아가 오픈AI에 대한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죠. 1,000억 달러 투자해주고 코어 이후로부터 남아있는 컴퓨터 용량을 한 63억 달러 규모를 갖다가 매각하기로 한 그런 매수도 있었죠. 이런 것들 투자해주고 그 돈 가지고 일단 매수를 하니까 GPU를 사니까 좀 순환연금 자전거래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에이직 있죠. 맞춤형에 지금 반도체 하고 있는 브로드컴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의 순환연금 자체가 자,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한 엔비디아가 오픈AI 계약 자체가 장기적인 수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에이직에 대해서 우려도 상당히 완화됐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장점인데 좀 나쁘게 보니까 계속해서 단점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현재 AI의 지출 붐에서 엔비디아가 2030년도까지 전체 AI 인프라 시장의 40% 이상 즉 8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28년도까지 20기가와트 이상의 AI 워크로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해당 연도에 4천억 달러 이상의 데이터 센터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 인프라를 업데이트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치가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다. 자, 그만큼 일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의 전망치가 2028년도까지 연평균 44% 정도로 상향 조정한다. 원래는 한 40%였죠. 많이 4% 정도가 더 많이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월가의 컨센서스 조정치가 37%였습니다. 그럼 7% 이상이 더 많이 지금 이제 증가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2027년도에는 데이터 센터의 성장의 전망률을 22%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래서 10년 말까지 본다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지금 이제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만약에 지금 1, 2년 안에 H20과 블랙웰 기반의 칩을 갖다 중국에 판매할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요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당 6.41달러에서 현재 월가의 수정치보다도 한 15%는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뭐 어부질이니까 이거 빼고라도 지금 이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AI 자체가 여기서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버블이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픈AI라든지 이런 데서 매출만 일어나 준다면 이제 이렇게 캐펙스가 많이 들어갔던 것이 버블이 아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지난주에 큰 움직임을 보였던 파이자 그 다음에 수익이 예상되고 있는 다른 주식들을 일단 두 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자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연말까지 아무래도 파이자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일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헬스케어 제약주들이 많이 반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주에서 8주 안에 한 35달러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자, 아무래도 파이저가 트럼프 행정부와 국내 생산 투자의 약속과 메디케이드 환자들의 미국의 약가 인하 합의의 조건으로서 3년간의 관세 면제를 받기로 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인해서 주가나 이 정도도 많이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PS의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EPS는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17 됐다. 그 다음 3.11, 2.73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그때 이런 주식들은 크게 일단은 길게 갖고 가기는 힘듭니다. EPS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 그럴 때 한 번만 일단 지금 이제 단기적인 전략으로 먹고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3.17 되고 있고, 자, 그 다음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 8.87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상당히 일단은 저평가돼 있죠. 섹터 평균보다도. 근데 5년치를 본다면은 10.59니까, 자, 요걸 좀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10.59에다가 자, 우리가 일단 배수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3.17 정도 되겠죠. 그래서 3.17에다가 10.59 정도를 곱해주게 되면은 지금 모습에서 나타나는 목표가 자체를 본다면 33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뭐 31불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33불, 31불 본다면 요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요 정도를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3불도 볼 수 있는데, 자, 그거는 한 요 정도 되고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뭐 31불 정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본다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한 15% 정도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이제 조금은 더 내려온 다음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그럴 때부터 조금 잡으셔서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거는 요번에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유틸리티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AI 붐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있는데, 자, 그것이 어떤 종목인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서 세 번째로 좋은 성과를 보이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섹터별로 본다면은 기술이란지 통신 서비스 부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강세장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특별히 유틸리티는 AI 거래에서 간접적인 수혜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기술주보다도 훨씬 더 실행 가능성이 높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일단 넥스트라 에너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일단 삼각형의 수렴형을 벗어나면서 주가가 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지금 이제 유틸리티를 좋게 보고 있는데,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S&P 500의 P 레이쇼를 보시게 되면 23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빨간 게 23배수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유틸리티를 보게 되면 19배수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S&P 500에 비해서는 저평가돼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저평가돼 있으니까 주가는 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유틸리가 좀 좋은 모양이겠죠. 자,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AI에 있어서 전략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넥스트라 에너지 2026년도고 EPS를 본다면 3.95 정도 되고 있죠. 3.95 정도 되고 있고, 2027년도 거는 4.3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통해서 한번 EPS를 구해 보겠습니다.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수를 보시게 되면 18.89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18.89인데 지금 5년치 평균이 25배수고 현재가 21배수니까 한 20배수 정도는 줄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 목록에서 20배수를 줬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95를 했을 때 20배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20배수니까 지금 목록에서 한 80불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4.31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20배수니까 80불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86불 정도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목표가를 본다면 요 정도 되고 있으니까 80불에서 86불, 뭐 90불까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있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86불, 직전 고점. 자, 아니면 일단 그 다음 고점 있죠. 92불, 93불 때까지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문에 주가가 이런 것들도 좀 내려올 때, 그럴 때 좀 담으셔서 단기적인 투자가 일단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약간 내려올 때, 자, 그럴 때 담으셔서 그런 목표가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 좀 매매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또 장기적으로도 일단 깊이 있게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러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러셀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50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소형주가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소형주가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상승세를 갖다가 중국 대형 기술주의 상승세에 비유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대형 기술주들은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부진한 실적을 보인 후에 오히려 일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의 부진한 실적을 보인 후에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형주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인 후에 상승을 보이는 것도 있고 부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하락했던 것들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진하지 않았던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급습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를 본다면 연준이 남은 일단 두 차례 회의 있죠. 여기서 10월과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입 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호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경제가 계속해서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순환에 가는 그런 투자자들의 우려를 갖다가 좀 잠재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러셀 2000 지수가 연말까지 추가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2000 지수가 중형주로 구성되어 있으면 시가총액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는 향후 조금은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연말까지 포지션을 갖다 유지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또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모멘텀을 또한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폭이 크기 때문에 연말까지 달린 후에 그 후에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한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 알리가 있고 BJ가 있고 도큐사인이 있고 그다음 펜스케가 있고 그다음 윅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010년도하고 2017년도 걸 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5.36, 6.03 요 두 가지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밸류에이션 보게 되면은 한 11배수가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섹터 평균은 11배수 비슷하지만은 5년치 평균을 봤을 때는 8.88이니까 9배수 정도 주면은 적당하겠죠.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자, 그렇게 했을 때 9배수 주고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9배수에다가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5.36 정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현재 목표가는 한 48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6.36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6.36에다가 6.03에다가 9배수를 해주게 되면은 54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불에서 54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면 48불이 지금 현재 모습에서 한 이 정도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54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일단 보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 정도까지 주가는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빠진다면 매수하셔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저점대 지금 대비해서 본다면은 한 22% 아니면은 44%까지도 우리가 좀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조금은 쌍봉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밑에서 받쳐주면서 돌아 나가는지 이런 것들 체킹하시고 다 소형주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위주로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소형주는 왔다 갔다 하는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일단 밸류에이션 그 다음 회사가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따져보시면서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금이 일단 4,000달러 정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멈출 수 없는 상승세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금값의 상승에는 세계적인 불확실성의 무게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베르타스 웰스 매니지먼트 그룹의 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현재 금값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폭풍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마치 강력한 뒷바람을 타고 비행기하는 비행기와 같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맞춰질 때 얼마나 빠르게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5가지의 상승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강력한 순품에 힘입는 것인데 첫 번째 일단 고착된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일단 많으니까 아무래도 금 쪽으로 일단 자금이 몰린다는 것들. 그 다음에 지정학적 긴장, 전쟁이 많죠. 그다음 달러 약세가 되고 있는 것들, 이는 트럼프 때문이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수요,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미달러를 일단 불신하고 거기다가 금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들. 또한 투자자들의 변동성의 해지 전략, 이런 5가지 정도로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일단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금으로 지금 이제 자금이 몰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금은 단순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양심으로서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한때 보험처럼 빛났던 그런 금은 이제는 확신으로서 불타오르면서 대기권의 경계를 시험하는 로켓처럼 4,000달러를 갖다가 치솟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종이 약속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의 고백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 자체를 본다면 트럼프가 2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많이 올랐는데 요번에 일단 더 많이 올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셧다운 이런 것들 정치적 상황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자, 2025년도 처음을 본다면 한 2,500 했던 것이 지금 4,000까지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오르면서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탄력을 받고 있다. 즉 정부 폐쇄 때문에 더욱더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채를 갖다가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뱅크에서 거기다가 이제 국채 대신에 금으로 올려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돈의 자금의 흐름이 계속해서 골드로 들어가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중앙은행, 펀드, 개인 모두가 지금 현재 오래된 자산에 손을 뻗는 것 자체는 해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금 사는 것은 해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집단적인 판단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기화된 금융과 과시적인 정치 시대는 금은 언제나 그래 왔듯이 저울 위에 마지막에 정직한 무게로 남을 것이다. 자, 지금은 아무래도 금 자체밖에는 믿을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일단 중앙은행들 자체가 금이라든지 은의 전략적인 그런 것들 분명한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상 최고치의 금 가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일단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면은 더 이상 안 사야 되는데 믿을 것이 금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사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금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금이 한 4,000달러를 넘어서는 데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만약에 일단 4,000달러를 넘어서면은 약간 일단 조정이 있다는 거겠죠. 5에서 한 7% 이렇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조정이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 금에 대한 포지션을 확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금도 현재로서는 과소평가된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눌릴 때는 우리가 좀 담아서 길게 들고 가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금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다가이치가 일단은 당선이 됐죠.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자, 금리를 갖다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있죠.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미국의 금리는 내려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엔캐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한번은 흔들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힘들어 하신 분도 계신데,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카이치가 일본 은행에 대한 통화 정책의 간화를 보류하도록 하는 그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더 이상 일단은 긴축 정책 하지 말고 계속해서 돈을 좀 풀어라.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지출과 세금 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 자극책에 대한 전망이 환호하는 듯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서 일단 경기를 부양해라. 그 아베가 했던 식으로 그대로 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되면 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겠다. 물가가 많이 상승되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카이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양책 지지 성향이라든지 일본의 장기적인 재정 완화 실험에서 지속 가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동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지출 증가, 세금 감면, 이자율 인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매우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통화 정책을 옹호하는 그런 다카이치가 일본 은행의 긴축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새로운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모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결론은 유동성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겠고, 자, 그로 인해서 물가도 상승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워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약간의 좀 엔캐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일단 US 10년물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년물 금리고, 저 밑에 있는 것은 재패니스 엔의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이 한 4.64 정도 되고 있고 4.686 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본다면은 10년물이 지금 이제 한 1% 정도 상승했는 반면에 재패니스 엔의 10년물은 1.62% 상승했죠. 물론 조금씩 올라가는데 얘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 현재의 엔캐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 일단 금리 차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건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4.16이죠. 4.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62에서 지금 모습에서 미국의 일본의 지금 이제 금리는 1.686이죠. 그래서 1.686 이걸 빼주게 되면은 지금 이제 2.5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5% 정도의 지금 이제 금리 차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2.5% 정도 금리 차가 있고, 물론 3%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약간의 엔캐리 틀에 대한 위험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다른 것보다는 지금 모습에서 여기 있는 미국에 있는 이제 주식 시장에 있는 돈들이 있죠.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안 좋다. 그 다음에 일본이 있는 주가는 상당히 좋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있는 것들 팔고 자산을 팔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국 시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물론 일본 시장도 지금 뜨거운 가운데 있고, 만약 이것이 좀 줄어든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도 상승으로 일단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식을 다 팔아서 이쪽으로 일단 엔캐리를 들린다. 그렇게 하기는 조금은 어불성설이지 않겠는가. 시간도 빠르고, 물론 상당히 많이 엔캐리드가 많이 이렇게 좁혀졌을 때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2.5% 이 정도의 일단은 갭을 가지고 이 물건들을 다 팔아서 이쪽으로 온다. 자, 그것도 힘들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재정 부양 정책을 하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갖다가 올리려는 입장은 없죠. 계속해서 내리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된다. 아직까지 총리로서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때지. 급하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엔캐리가 나온 데서 물량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 좋은 모양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이번 달에 상승하면 6개월 연속 상승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10월 달은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실적이 안 좋은 한 내려가겠지만 실적이 좋으면 일단 다시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장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보긴 힘든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있는 것들 우량주의 가능성 계속해서 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 소형주 중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괴리감이 좀 많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뭐 10%에서 15% 정도 약간씩은 익절 하시면서 현금화했다가 또 내려가면 사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거지 물량을 전부 다 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포모가 쌓이면서 완전히 끝나는 장은 아니고 더욱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